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5월 12일 선거 기간 개시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YTN은 뉴스 특보 체제로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또 해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지키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언론의 공적 역할, YTN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의 21대 대선 관련 보도를 살펴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언론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일 텐데요. YTN이 그 부분을 잘 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YTN 홈페이지에 방문해보면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들을 모아볼 수 있는 대선 2025 특집 섹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록된 보도들을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시리즈가 눈에 띄었습니다. YTN 선거단과 빅데이터 업체가 함께 기획한 말의 전쟁이라는 시리즈입니다. 보통 선거를 말을 무기로 치르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꾸로 특정 진영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분석해보면 어떠한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보도가 이 말의 전쟁 시리즈입니다. 5월 17일 너도 나도 보수 공략, 이재명도 김문수도 박정희. 이 보도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 보수 텃밭이라 불리우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를 주제로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토론에 사용된 말을 분석했는데요. 5월 20일 이준석 TV 토론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이재명, 이 보도입니다. 보도에서는 TV 토론에 사용된 말 분석을 통해서 후보들 간의 역학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거 TV 토론이 언론에 보도될 때에는 보통 치열한 공방 지점이나 후보들의 의견 대립 장면이 주로 부각돼서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획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토론 전반에 걸친 후보들의 전략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 흥미로운 기획이었습니다. 선거 방송하면 가장 가까이로는 2024년 총선 당시의 YTN의 특별 섹션 민심 2024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YTN 홈페이지에 마련되었던 이 특별 섹션에서는 선거 판세와 여론조사, 또 선거 관련 이슈 등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이번 대선 2025 섹션에서는 YTN만의 기획 콘텐츠가 많이 눈에 띄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데요.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인 상황도 준비를 어렵게 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관련 보도, YTN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선과 관련한 방송은 주로 이제 선거단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선거단이라는 것은 그 대선 당일의 선거 방송을 총괄 준비하는 팀입니다. 이 팀에서는 이제 숨가쁘게 이어지는 이제 시시콜콜한 어떤 대선 관련 속보보다는 큰 흐름과 관점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분석 보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YTN의 보도 제작국에서는 팩트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회에 걸쳐서 공약 검증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YTN은 이제 품격 있는 방송을 지향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엄숙하고 재미가 없다, 밋밋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같은 평가를 탈피하기 위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치부에서는 대선 한 달 반 전부터 매주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표심의 변화 그리고 대선 기간의 결정적인 민심의 변화 터닝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좀 중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얻기를 바라거든요.
특수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언론 역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취재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조기 대선입니다. 여론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텐데요. 그 절차와 과정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선거운동 시작일에 맞춰 각 후보의 첫 유세 장소와 메시지를 시의적 맥락에서 소개한 보도입니다. 5월 12일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 장소와 의미는 제목인데요. 선거운동 가능 시간, 확성기 사용 제한 등 선거법상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거 보도 준칙 중 하나인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각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 첫날 모습을 전합니다. 보도 순으로 보면은요. 이재명 광화문 출정식 선도 경제 벨트 유세전, 김문수 가락시장 첫 일정 통합선대위 수습 총력, 이준석 호남 선단서 출발, 이재명과 1대1 대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 소수 정당 출범 소식까지 전해졌다면 더 유익했을 텐데요. 그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5월 19일 대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시작, 여권 등 증명서 지참해야 보도입니다. 재외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투표 시작을 알리고 유의사항을 전한 정보성 높은 보도입니다. 21대 대선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곳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또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사퇴했지만 재외투표용지가 이미 확정되어서 사퇴 표기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요.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 처리된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투표를 바로 앞두고 유의할 점을 점검하게 하는 시의적절한 단신 보도였습니다. 선거 관련 물품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입니다. 5월 15일 현수막 찍고 후보 얼굴에 낙서, 모두 처벌 대상 제목인데요. 보도는 선거 홍보물 훼손이 위법 행위라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물 훼손이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홍보물 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적 극단주의, 특정 세대의 정치 혐오,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사이의 충돌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단순한 범죄 행위로 환원시키는 방식은 문제의 사회적 맥락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을 조명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처벌 메시지에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공약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의 책임지지 않을 공약 남발을 막으려면 언론의 정책 검증 역할이 중요합니다. 5월 12일 이재명, 김문수 1공약 경제, 이준석 대통령 힘 빼기. 이 보도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 보도에서는 거대 2개 정당과 두 정당의 승패의 변수가 될 수 있을 법한 제3정당까지만 관심을 갖고 조명해온 관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각 선거 캠프의 전략이 여론조사 추이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를 또 증폭하거나 차단하는 데 주목하지 않는가 좀 생각해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6조 1항에서는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서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에서는 후보자나 정당 수가 많고 또 방송시간 제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시 제7조에서는 소수자나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후보를 검토하고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이 지지도가 높거나 또 정당 세력이 탄탄한 후보자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소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보도를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권자의 민심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들을 전하면서 여기에 판세를 분석하는 해설을 포함해 정보력이 있는 대담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YTN 대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5월 15일 여론조사로 보는 대선 판세, 이재명 우세 속 보수 결집 여부 주목, 이 제목입니다. 이 대담에는 여기 계시는 이동우 YTN 해설위원 실장님이 출연하셔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설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보수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 오게 되면 단일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설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아서 진영의 패배를 불러왔다. 이런 비난을 한몸에 받은 이인재 후보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해설들은 오랜 시간 자료를 분석하면서 연륜을 쌓아온 저널리스트라 가능한 해설이라고 보는데요. 각 정치 진영의 해설보다 이렇게 YTN의 기자나 해설위원의 해설 보도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설 보도들을 접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비교 분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BS 또 YTN, 갤럽의 조사 결과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지, 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은 어떻게 같거나 달랐는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묻는 질문이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의 다양한 언론 단체들이 협의해서 제정한 선거 여론조사 준칙 제17조에서는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비교 분석과 해설을 하실 때 꼭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3 대선 3파전 격돌,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은 제목입니다. 5월 13일 진행된 대담인데요.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이 출연해 각 진영의 전략과 후보별 메시지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담은 각 진영의 선거 전략을 비교적 균형 있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포맷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재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각각의 후보와 당 입장을 비교적 정제된 언어로 전달하면서도 상호 공방의 수위를 일정 수준에서 조절해 과도한 정쟁성에서 벗어난 대담의 틀을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론의 무게중심이 정책 검증보다는 전략 해설에 집중됐다는 점인데요. 예컨대 AI 산업 투자 공약이나 복지 정책과 같은 중대한 공약에 대해 양측 모두 공통된 방향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 예산 마련 방식 등 정책적 내용에 대한 교차 검증은 부족했습니다. 이는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를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국 이번 대담은 누가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가를 중심으로 흐르며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유권자에게 정보 전달 이상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건설적인 질문 설계와 패널 간의 논점 충돌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거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YTN의 정치 해설 대담이 늘고 있습니다. 공약과 정책에 대한 해설과 향후 이슈와 구도에 대한 전망 등은 대부분 패널들의 해설에 의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설 대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와 국민의힘 측 인사가 주로 출연하는데요. 선거 기간에 각 진영을 대표해서 출연하는 패널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정당 공약과 구도, 확장성은 옹호하고 또 상대 진영의 허점과 약점을 지목합니다. 주로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 강화에 치중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정책인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인지는 이성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YTN에서 유권자의 입장,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후보자 간 공약을 비교하고 또 해설하는 보도들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YTN은 선거 보도뿐만 아니라 개표 방송까지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YTN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24시간 뉴스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당일에 새벽 6시 투표 시작부터 20시 투표 종료에 이어서 개표 방송 그리고 당선인 확정까지 정확한 속보를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투개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요. 또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평론가 그리고 YTN 해설위원 등의 입을 통해서 다채로운 분석도 곁들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선자 유력과 확정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하면 그때는 신속하게 당선 유력 또는 당선 확정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은 대통령 파면 등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를 조명하면서 민주주의의 의미도 곱씹어보고자 합니다. 계엄과 탄핵, 파면을 거치면서 민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선 이후의 국민 통합에도 방점을 찍고 관련 보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대선 보도, 유권자의 심장, 저널리스트의 시선으로. 이번 대선은 정치 사회 혼란 끝에 앞당겨 치르게 된 조기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은 준비 기간도 없이 취임해야 하고요.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각 후보자가 어떤 비전과 공약을 갖고 출마했는지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정책이 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고 투표할 수 있도록 YTN이 질문과 검증이라는 언론의 공적인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정보 전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도울 것. 선거 보도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언론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보도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유세와 공약 보도를 다룰 때는 각 후보의 발언이나 정책 내용을 맥락과 함께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실현 가능성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은 정보 제공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YTN에서 이러한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제21대 대선 관련 뉴스 보도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